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있는 이신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루푸스 환자에서 동반되는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혈액순환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에는 크게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소 공급의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심장에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혈액이 동맥을 타고 말초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말초에서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고, 혈액에 이제 산소 공급이 다 되어진 그런 혈액들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체순환이고요. 폐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많이 소비가 된 그런 혈액이 폐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가는 그 순환이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체순환에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흔히 혈압계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팔에서 이렇게 재게 되면은 대개 140에 90이 넘어가게 되면은 고혈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순환 말고 폐순환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폐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폐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건 쉽게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혈압계로 잴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폐동맥의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대개는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폐고혈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폐고혈압이 어떤 것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은 특히 크게 저희가 1군, 2군, 3군, 4군, 5군 해서 5개 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고혈압 중에 저희가 이제 1군에 해당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폐동맥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거나,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경우를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역으로 폐동맥에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고 가장 많은 경우고요. 3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폐 질환이 있어서 대표적인 경우는 폐섬유화증이라 그래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폐가 굳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폐동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폐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겨서, 피떡이 이제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들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이제 폐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를 4군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기타 질환을 5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 경우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가 가장 좋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폐고혈압은 저희가 5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1군에 해당되는 것이 폐동맥 고혈압이고, 폐동맥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전신홍반 루푸스에 동반돼서 생기는 그런 폐동맥 고혈압,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고혈압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폐동맥 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 혈관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두꺼워지거나 좁아져서, 이제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게 이제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것이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서운 거는 이게 진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완치가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심각한 질환인데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에 이게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부가 좁아들고 그래서 폐혈관에 저항이 증가가 돼서 여기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수한 우리가 이제 심도자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카테터를 심장에 통해서 폐동맥에 위치를 해서 거기에 압력을 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력이 25가 넘게 되면은 제가 폐동맥 고혈압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압력이 올라가다 보게 되면 우측 심장의 이제 기능이 망가져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그런 질환이고 제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질환은 상당히 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상태가 되면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도 조금 어렵고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폐고혈압 환자의 전체의 한 2 내지 3%가 폐동맥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고혈압 중에서도 폐동맥 고혈압은 상당히 드문 질환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험 청구하는 자료를 하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실제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진단되지 않고 본인도 이런 병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돌연사를 하거나 그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보시게 되면 대개 40대 후반의 여성들한테 많고요. 가족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동맥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먼저는 이게 이제 진단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게 이제 미국 자료인데 진단되는데 한 1.5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고 나서 평균 생존하는 게 2.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한 3년 이내에 뭐 거의 다 돌아가신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동맥 고혈압의 저희 나라 이제 생존율을 조사를 해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3년 생존율이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3년밖에 못 사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진단도 어렵지만은 생존율이 낮은 질환이다, 치명적인 질환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없는데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게 되면은 폐동맥 고혈압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고 두 번째는 만성 피로, 세 번째는 이제 손발이 붓는다든지 네 번째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증상들은 뭐 이렇게 질환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딱 폐동맥 고혈압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아니고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이 쉽지 않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폐동맥 고혈압은 진단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한 1.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존율도 한 3년밖에 되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조기에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10년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기에 얼른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펑셔널 클래스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숨이 차는 경우를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집안일 할 때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 정도만 해도 숨이 찬다. 그러면 3단계가 되고 4단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숨이 찬다. 그러면 저희가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는 프랑스에서 나온 자료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게는 리빌 자료라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4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생존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2단계나 3단계가 정도 되면 그 정도 이제 가운데가 되고 1단계 같은 경우가 뭐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미 이제 증상이 많이 생겨버린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짧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을 때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거는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심장 초음파를 한 번씩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증상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특별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일단은 먼저 임상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루푸스 환자 같은 경우는 폐동맥 고혈압이 많게는 뭐 한 1, 2% 정도에서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루푸스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검사들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루푸스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폐동맥 압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을 압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심장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 질환이 있는지 아닌지를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 CT를 찍게 되면은 이게 이제 3군 폐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 초음파하고 CT를 해보면 좋고요. 일단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심장 초음파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 환기 관류 스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혈관 검사인데요. 요거를 해보게 되면은 혈전이라고 하는 핏떡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폐동맥을 막고 있는지 안 막고 있는 건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4군 같은 경우를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진을 하는 거는 이제 심도자라 그래서요. 대개는 이제 이쪽 그 사타구니에 있는 큰 정맥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심장을 통해서 폐동맥에 그거를 위치를 해서 실제로 거기에 폐동맥에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압력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25가 넘게 내면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거를 25가 아니라 20만 넘더라도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에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20이 넘은 상태에서 치료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예후가 좋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진은 심도자를 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9가지 정도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약들이 한 4가지 정도 되고요. 당연히 허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가 되어 있는 약 중에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약들이 실제로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펑셔널 클래스 2단계, 그래서 밖에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마트를 갔다 온다든지 하는 정도의 숨차는 그런 단계에서도 대부분 약이 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대개는 3단계, 4단계가 되어야지만 이 보험 급여가 되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치료 약제들이 뭐 9가지나 되는데 이게 다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이 뭐 한두 개만 있으면 치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9가지 약이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약제가 더 추가가 돼서 10가지 약제인데 이 10가지 약제가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이런 약제들을 써서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상당히 낮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약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약을 이렇게 붙여가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2가지 약제로 치료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제를 써서 치료하는 것보다 2가지 약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험 급여가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병역요법을 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 기대 생존율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9가지, 10가지 약제 중에 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조금 이제 일본의 치료 현황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본의 오카야마 병원에서 이게 이제 치료 실적을 보고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10년 치료를 했는데 95%가 생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3년 치료를 했는데 절반밖에 생존을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상당히 저희 나라의 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제가 다 허가가 안 되어 있고 특히 병용요법이 보험이 잘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용에서 치료가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 비해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1999년부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도입이 됐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약제들을 병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장기 생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보험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병용에서 특히 치료하는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 지금 치료받는 환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루푸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 폐동맥 고혈압을 일으키는 류마티스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전신경화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나라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국 학회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이 이걸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게 루푸스 환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치료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루푸스가 아니라 전신경화증이 가장 흔한 병이다. 그렇게 믿어주지를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 이제 폐동맥 고혈압 이 자료를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저희하고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중국이 보게 되면 가장 흔한 게 루푸스여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게 조금 동양하고 서양하고 차이가 있고 동양에서는 루푸스가 또 이게 가장 많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되게 전신경화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루푸스하고 저희가 이제 생존율이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루푸스 환자가 많고 루푸스 환자에서 생존율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모닥거려서 보게 되면은 3년 생존율이 한 73%를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 루푸스 환자가 또 저희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낮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생존율이 좋은 거는 먼저는 폐동맥 고혈압이 어떤 병이라는 거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학회나 또는 언론 매체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런 전문 치료 약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험 급여를 해주고 특히 병용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환자들을 등록해서 연구하는 연구 사업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본 환자들이 생존율이 높은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2019년 7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런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오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고 나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약제들을 허가를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병용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 급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조금 이제 저희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도 이제 허가가 됐지 않은 그런 약제들도 적극적으로 보험 급여가 되고 병용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연구하는 그런 사업도 지원이 된다면은 저희 나라도 일본처럼 생존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 환자 신규 진단된 사람들의 생존율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험 청구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이 7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을 하고 또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을 미리 이렇게 알린다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폐동맥 고혈압이 어떤 질환인지 알리고 있고 특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루푸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점검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더라도 얼른 심장 초음파를 해보시면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